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23학년도 연세대 논술 대비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6평을 쳤습니다. 6평 결과가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나요? 자, 그래서 6평으로 우리 정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데, 야, 이걸로 연세대는 못 간다. 그러면 이제 교과 전형이나 아니면 뭐 학종으로 연세대를 갈 수 있느냐? 못 간다. 이러면 이제 논술밖에는 답이 없죠. 자, 그러면 뽑는 인원수를 보면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이 같이 시험을 봅니다. 인문계열에서 뭐 국어 국문학과 4명을 뽑네요. 영어 영문학과 제일 많이 뽑는데 7명이고요. 교육학부가 5명입니다. 그러니까 3명에서 7명 사이로 뽑네요. 너무 적게 뽑죠. 그래서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 야, 그러면 교과 전형으로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이 뽑아요. 학종으로 이거보다 더 많이 뽑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수랑 거의 비슷비슷해요. 자, 그리고 정시로요. 정시로 이거보다 많이 뽑죠? 그런데 교과가 내가 내신이 나쁘면 나한테는 좁은 문이죠. 학종, 내가 비교과 없다면 닫힌 문이죠. 정시, 전 과목이 전부 다 1, 1, 1, 1, 뭐 또는 2 하나 끼어서 있지 않다면 나한테는 닫힌 문이죠. 그러니까 논술이 이게 열려있는 문인 거죠. 열려있는 문이에요. 열린 문을 잘 녹화하면 됩니다. 자, 사회계열은요, 경제학부가 14명, 경영학부가 22명, 이게 제일 많이 뽑아요. 적게 뽑는 데는 3명 뽑네요, 사회학과. 그래서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이 같은 논술 문제로 시험을 작년에 쳤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자, 이제 경쟁률 살펴볼 건데요. 20학년도부터 카운트하는 이유가 연대 논술이 20학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8, 19 이런 기출문제 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구닥다리 문제예요. 20, 21, 22학년도 합쳐서 모의 논술 문제까지 7세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7세트의 논술 문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근데 경쟁률 보면 야, 이게 50대 1에서 60대 1, 80대 1. 그러니까 50대 1에서 80대 1이 평균 경쟁률이었어요. 근데 21학년도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90대 1에서 130대 1 이렇게까지 갑니다. 경쟁률이 확 올라갑니다. 확 올라갔다가 22학년도 작년에 72대 1, 93대 1 해서 70대 1에서 90대 1로 이렇게 조금 내려갑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이 수준에서 이 수준을 점프했다가 다시 이 수준으로 안정화가 됐죠. 그러면 갑자기 경쟁률이 왜 올라가느냐? 그건 이제 논술 뽑는 인원수 때문에 그래요. 논술을 뭐 여기 한 600명대 뽑다가 뭐 300명대로 줄어들고 비슷하게 가죠. 300명대로. 여기서 이제 확 줄어든 이유가 연대 논술 아무나 치는 게 아니구나 해서 이제 안정화된 겁니다. 올해는 23학년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더 떨어질 겁니다. 경쟁률 더 떨어질 거다 예상됩니다. 자, 여기 사회계열인데요. 상경계열, 사회계열, 경영학과도 보면 뭐 50대 1에서 많게는 77대 1. 여기는 뭐 90대 1에서 뭐 100대, 128대 1. 요거 70대 1에서 요거 106대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경쟁률은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팍 올라갔다가 다시 안정화됐다. 더 떨어질 것이다. 이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논술은 100%입니다. 논술 100%. 그러면 내신 9등급도 된다 이거.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다 이거. 그러면 수능 응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근데 내신 9등급이라고 되는 경우는 뭐가? 영어랑 수학이 되는 경우에 가능해. 영어 수학 기초가 되어 있는 경우. 왜? 논술 문제가 연대 논술을 치고 나면 국어, 영어, 수학, 탐구 4과목 다 치고 나온 느낌이야. 그게 통합 교과형 논술이라서 그래. 연대만 그렇다는 거지. 자, 수학이 무진장 어려워. 120분 동안 4문항을 푸는 거야. 쌤, 2문항 아닌가요? 맞아, 2문항인데 소문항으로 갈라져 있어. 1-1, 1-2, 2-1, 2-2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다면 사고형 논술 시험이다. 그러면 이거는 정답은 폭이 정해져 있다 이거. 여기서 요 사이에 정답의 폭이 정해져 있는데 네가 논리적으로 제시문의 내용을 맞추면 되는 거야. 제시문의 내용을 잘 가공해서 쓰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제시문의 특징은 일단 교과 영역의 제시문이 나오는데 문사철, 인문, 그 다음에 사회과학 계열의 원서,
원전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영어 제시문이 포함됩니다. 이 원전에서 뽑기도 합니다. 수리 통계 자료, 과학 관련 제시문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 공부를 하는 필요는 없습니다. 자, 완결된 지식이 아니다. 내용을 확장, 심화할 수 있는 텍스트를 활용한다는 거. 교과서의 내용은 일단 수정하고 고친다는 거 알아두세요. 이거 교과서에서 본 거다? 땡큐 아니에요. 다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논술 문제는 주로 비교형, 설명형, 평가형이 나옵니다. 대안 제시 안 나오고 있고요. 주장하기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네 생각 묻고 싶지 않아요. 네 생각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너의 생각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자, 대비를 어떻게 할까요? 대비법인데요. 일단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써야 되고 제시문 안에서 답을 찾습니다. 제시문 바깥에는 답이 없어요. 그 말은 네가 배경 지식 따위 어설프게 사용하지 마라 이거. 이런 거 안 외워도 된다 이거. 오로지 제시문 독해만 잘 되면 된다 이 말이야. 추론 과정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추론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겠지? 무슨 추론? 연역 추론, 귀납 추론, 유비 추론, 인과 추론 뭐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지? 가설 추론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개인의 주관적인 신념, 가치관 내세우지 마라. 너의 생각, 너의 신념 저 1도 관심 없어. 자, 그리고 하나의 문제에 답안의 방향이 여러 갈래의 방향은 맞지만 정답의 폭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게 필요하고 제시문은 단순 짜집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을 네가 잘 이해해서 단어를 바꾸거나 문장을 바꿔줘야 된다. 패러프라이징 해줘야 된다. 즉 문장의 전환, 단어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비교형, 설명형, 평가형의 유형 연습을 해야 되고 제시문 가, 나, 다, 라 이 4개 제시문을 왔다 갔다 비교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는 주로 설명형, 평가형만 집중돼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평가나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비교가 전제돼야 됩니다. 비교 연습은 당연한 겁니다. 최근에 비교 유형이 안 나왔다고 해서 비교 유형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채점은 어떻게 하는지 보면 채점위원들이 하루 종일 뭘 한다고요? 오리엔테이션 가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채점 기준도 표도 받고 제시문도 독해하고 그리고 가채점도 해보고 해서 그 공유된 걸 가지고 본채점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제시문을 그대로 카피하면 감점이 된다. 그리고 A 교수님, B 교수님, C 교수님이 채점한 게 달라도 편차가 크지 않을 거고 편차가 클 경우 이거 평균 점수를 내거나 하나를 무효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식적 측면보다 내용적 측면 위주로 평가한다는 것은 글재주가 필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독해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내용적 측면에 채점을 한다는 거 답안지를 설득력 있게 묻는 말에 대해서 정확히 답하는 겁니다. 제시문의 내용을 타당한 단어나 개념으로 바꿔주는 거. 자, 그러니까 어휘에 대한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논술 어휘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박 교수님이 쓴 책. 이 책 메가스터디 인강에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중에서 논술 어휘집 해가지고 특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형식적인 거는 단문으로 쓰시면 됩니다. 만연체 쓰지 마세요. 21학년도 기출문제를 보면 가와 나를 분석하고 자, 나의 입장에서 가의 주장을 비판하라. 그래서 설명 비판형입니다. 분석은 설명형이고요. 비판하는 거 이렇게 나왔다. 600자죠? 600자. 글자 수 제한이 없어요. 대략 네 문항을 대략 600자 정도로 해서 2400자를 쓰는 거기 때문에 2시간 안에 엄청 빨리 써야 됩니다. 제시문 나의 주장을 분석하고 즉 요약을 해야 되겠죠? 요약을 하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에 나타난 두 신문의 책임 소재를 다루는 관점을 평가하는 것. 평가는 바로 비판과 유사합니다. 다음 그래프를 통해 그래프 분석을 하는군요. 그래서 자료 해석 문제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의 주장을 어떤 이유를 들어 비판하라. 자료 해석과 비판형 그 수리 추론, 즉 수학 문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기출 5 문제를 보면 가와 나의 관점에서 다의 임시의 노동,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각각 평가하는 거. 라의 실험 결과. 그러니까 이건 뭐요? 실험 심리학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이 실험을 바탕으로 가와 나의 관점을 평가하라. 이 실험을 가지고 가를 평가하고 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600자죠? 600자. 자, 그 다음에 세 국가를 비교 분석하고, 즉 비교하고 라의 주장을 평가하라. 이를 바탕으로. 그럼 이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라의 주장이 타당하다, 부당하다, O, X 이렇게 되는 거죠. 단 문항에 언급되지 않은 조건들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즉 제3의 변수는 없다라고 가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료 해석과 평가형이고 수리 추론 나왔습니다. 수학이 나왔죠. 자, 작년도 22학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려웠죠. 뭐가 어려웠냐? 2-1번과 2-2번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2-2번 보니까 수리 논술의 조건, 전제,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목표,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수단, 이런 것들이 명확지 않아서 한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생각하는 요령을 알려줬습니다. 주어진 조건은 뭐냐, 구하는 목표는 뭐냐, 무슨 구주 200? 뭐 이런 것 같은데, 수단은 뭐냐, 이렇게 활용할 수단은 뭐냐, 이런 거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2-1번은 자료 해석인데 내재적 동기에 대한 건데 요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요 추세선 나오니까 그래프 두 개 나오는데요. 그 추세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걸 자료를 해석해서 제시문에 대해서 제시문 가의 주장을 평가하는 겁니다. 자, 1-1번과 1-2번은 조금 쉬웠습니다. 제시문 가와 나를 바탕으로 아래 지문 주어진 겁니다. 성과주의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이 성과주의는 우리 예상 문제에 있었습니다. 성과주의에 대한 지문은 예상 문제에서 우리가 풀어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적중했다. 제시문 나와 다 각각의 관점에서 라의 실험 결과를 설명하라. 그럼 나에서 실험 결과를 설명하고 다에서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실험 심리학의 문제죠. 자, 그래서 주로 실험 심리학 문제를 출제하고 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가와 나는 어떤 이론적 틀입니다. 원리, 이론적 틀. 그러니까 성과주의 또 형평주의에 대한 이론적 틀에 대한 제시문들이 나와 있고요. 교과서에 있는 일부 제시문도 활용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연대를 준비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메가캐스트 들어가 보세요. 메가캐스트 들어가면 여기 박 교수님 나오네요. 근데 메가캐스트 하단에 보면 공개 특강이라고 있습니다. 이 공개 특강을 클릭하면 짜잔 해서 요게 뜹니다. 연세대 인문사회계열 논술 이렇게 푼다 2 통계수리는 김지훈 쌤이 무료 강의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세대 인문논술 이렇게 푼다 1 비교평가 어떻게 푼다 요거 박 교수님이 무료 특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를 보시고 요거 출력해가지고 문제를 먼저 여러분이 풀어봅니다. 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영상을 듣습니다. 그래서 나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연세대 지원합니다. 나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포기하고 빨리 성균관대와 한양대를 준비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래서 대비법까지 알려줬으니까 이거 할 수 있겠다 판단되면 연세대 논술 기출문제 강의 듣습니다. 연세대 기출문제 강의를 듣고 싶다. 현강으로 그럼 러셀 분당학원에 7월 22일 금요일 오후 1시 반에 오시면 됩니다. 러셀 분당학원 쌤 저는 예상문제반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대치러셀로 오면 됩니다. 대치러셀에 오셔서 7월 9일날 개강하는 1시 30분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박교쌤한테 기출문제를 첨삭받고 싶어요. 그러면 요 박교쌤한테 직접 받는 첨삭과외가 대박학원에서 일요일날 저녁에 있습니다. 소수로 진행하는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